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SLR 카메라,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구입을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느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구입할 때 첫째는 브랜드를 먼저 봅니다. 브랜드. 이것이 어떤 회사 제품인지, 그리고 디자인을 봅니다.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인지,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뭘 보냐 하면 재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양이겠죠. 사양이 내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내가 동영상이 있다 없다, 혹은 나는 고화소가 필요로 한데 이 카메라가 고화소인가, 혹은 나는 풀바디를 원하는데 이것이 풀바디인가, 아니면 연사라든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누면 이제 미러리스를 사느냐 DSLR을 사느냐,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브랜드나 디자인, 재원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LR 카메라하고 DSLR 카메라는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LR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DSLR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겠죠. 이 싱글 렌스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싱글 렌스. 렌즈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렌즈가 두 개인 것도 있나? 있습니다. 렌즈가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렌즈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카메라 바디에 미러, 거울이 있습니다.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굴절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메라 위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 DSLR 카메라에 혹은 SLR 카메라에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펜타프리즘입니다. 여기서 빛을 굴절시켜서 촬영자가 파인더를 통해서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사체가 있으면 피사체를 촬영자가 파인더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싱글 렌스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앞에 어떠한 필터, ND 필터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면 보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것이 노출 같은 경우도 여기 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ND 필터를 써도 측정하면 측정하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소형 카메라. 그리고 이 프리즘이 분리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떼어지는 거죠. 렌즈 떼듯이 분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은 뒤쪽에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겠죠. 이 들어있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면 비디오 카메라가 되는 거죠.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소형 카메라, DSLR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CF 촬영이라든지 장시간 말고 짧은 시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DSLR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동영상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사진 찍는 카메라라고 보는데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DSLR 카메라. DSLR 카메라의 아버지빨이 SLR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SLR 카메라는 1세대라고 보면 DSLR 카메라는 2세대, 미러리스는 3세대라고 보시면 아마도 될 겁니다. 그러면 4세대 카메라가 나온다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카메라가 저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말 그대로 여기 미러가 없습니다. DSLR에서는 여기서 미러가 있어서
빛을 위로 보내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이 모니터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은 소형하죠. 엄청나게 소형합니다. 뭐 주머니 속, 핸드백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면 DSLR은 여기에 이 전자 플래시 꽂는 데죠. 꽂는데 이 뷰파인더가 지금은 이 카메라는 없습니다만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있는 카메라도 있는데 이렇게 없는 카메라는 이 외장 뷰파인더를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에 플래시 꼽듯이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외장 뷰파인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만만찮습니다. 만만찮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보고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구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에 또 달고 다니면 충격에도 약하고 또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지만은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가 DSLR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카메라를 뭐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냐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제가 캐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논의 DSLR 풀바디에 있는 렌즈를 EF 렌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크롭이라 그러죠. APS-C죠. 를 EFS 렌즈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사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러리스가 있겠죠. 미러리스 풀은 R이라고 합니다. R. 그 다음에 미러리스 APS-C죠. 이것은 M이라고 합니다. M 카메라. 그러면 EF 렌즈를 M에 쓰려면 이런 어댑터를 달면 됩니다. EF 렌즈를 R에 쓰려면 EF 렌즈를 R에 쓰는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하시면 렌즈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AF도 지원되고 노출도 지원 다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 쓰는데 집에 A라는 렌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데 나는 카메라를 뭐 R을 사든 M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A라는 렌즈를 R에 쓰는 어댑터를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어댑터는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어댑터가 노출이 지원되냐 안 되냐, AF가 지원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어지간한 거는 지원이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은 다른 어떠한 렌즈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러리스 처음 사시면 굳이 뭐 이걸 안 쓰셔도 됩니다. 미러리스의 단점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렌즈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지 뭐 앞으로도 계속 렌즈는 나오니까 저는 미러리스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는 소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러리스가 위에 프리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봤는 것은 소형 카메라이고 이것은 미러리스 중형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에도 중형이 나옵니다. 중형. 소형 카메라는 보통 이미지 센서 크기가 24mm, 36mm 범위선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아래 걸 가지고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작은 건 소형 카메라가 아니겠죠. 근데 중형은 이 이미지 센서 두 개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3648이라고 보면 돼요. 3648. 3648 선대 가는 것은 중형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대형 카메라가 없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대형 카메라가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대형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 중형입니다. 참 카메라 중형이지만서도 카메라가 가볍고 소형이고 정말 한번 써보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카메라가 후지에서도 나옵니다. 중형 카메라가. 그러면 이렇게 사양해 보면, 이 재원해 보면 뭐 4K가 어떻다, 연사가 어떻게 된다, 뭐 AF가 어떻고 화소수가 어떻고 이래 나옵니다.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브랜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4K를 쓰고 싶다 이러면 4K가 아주 좋은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4K보다는 동영상 쪽보다는 나는 이렇게 연사가 좀 많이 되는 걸 찾고 싶다 이러면 연사 요즘은 초당 20장 이상 되는 카메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DSLR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셔터에 전자셔터가 있습니다. 전자셔터가 있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기계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지원해 주는 카메라가 있고 한 가지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원래 셔터가 이렇다는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화소수가 좀 고화소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2400만 화소인데 뭐 한 5000만 화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카메라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카메라를 사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메라가 소형화가 됐습니다.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획기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이 메모리 카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메모리 카드. 물론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뭐 지원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SD 카드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SD 카드, 마크로 SD 카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마크로 SD, 카메라 디지털에도 아주 소형은 마크로 SD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SD 카드를 크게 나누면 UHS 1이냐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는 요즘 나오는 메모리 카드는 SD 카드는 2로 나옵니다. 2는 속도가 빠릅니다. 신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2도 옛날 카메라에는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말이 없는데도 지원이 됩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구형 카메라에도 UHS-2를 사용해보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꼭 하시고 해야 됩니다. 1하고 2는 카드 앞면은 똑같지만 뒷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확 틀립니다. 확 틀리고 그 다음에 이 SD 카드가 최신형이 이렇게 SDXC 카드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최신형이죠. 최신형. 요 전에 게 뭐 HC인가 있는데 이 XC가 더 고용량이죠. 더 고용량. HC는 약간 XC에 비해서 저용량입니다. 저용량이고 어쨌든 간에 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빠른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구입하실 때 나는 5만 원 줬어? 하고 나는 10만 원 줬는데 야 나는 5만 원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배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가격이 배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속도가 100인데 100이 5만 원이면 200은 10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는 비싸게 주면 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90메가로 되어 있죠. 90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9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읽기라고 보면 됩니다. 쓰기가 아닙니다. 쓰기는 확 떨어진다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을 쓰기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100으로 봐주죠. 100으로 보고 여기는 쓰기가 150입니다.
그러면 얘랑은 가격 차이가 거의 배 난다고 보면 돼요. 배. 이게 10만 원이면 이건 20만 원 보면 돼요. 카드는 싸다고 싸게 산 게 아닙니다. 카드는 싸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풀바디, 거의 뭐 풀바디 수준이죠. 풀바디 미러리스 요즘 사시면 이렇게 XQD 카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CF 익스프레스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CF 익스프레스니까 내 카메라가 나도 CF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CF라는 CF 익스프레스 뭐 비슷하니까 같지 않을까? 그래서 뭐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니까 뭐 주머니 돈도 있고 해서 하나 사면 슬롯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CF 카드하고 CF 익스프레스하고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체가 틀린 거고 CF 익스프레스하고 XQD 카드는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외형도 똑같습니다. 외형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 카메라가 XQD 카드를 지원해 주는데 모양도 비슷하니까 CF 익스프레스를 구입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카메라가 CF 익스프레스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XQD만 지원해 주는지, 혹은 CF 익스프레스만 지원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고, 특히 CF 익스프레스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CF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거랑 CF 카드하고 CF 익스프레스는 애초에 틀린 겁니다. 오늘은 미러리스 카메라, SLR 카메라, DSLR 카메라,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